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초반 좋아요는 엄청난 노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아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 저도 판단을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해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방송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겨냥한 이른바 암살담 모집 파문이 보도되면서 정치권 안팎 그리고 시민들께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SNS 단체 대합방에서 구체적인 테러 모의 정황이 포착이 되고 경찰은 전담 신변 보호팀을 긴급 가동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보도를 접하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 이재명 대표님께서 가덕 전망대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테러 현장을 저의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눈앞에서 벌어졌던 이재명 대표님의 가해졌던 테러의 공포,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충격과 트라우마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당의 대표를 향해서 이런 극단적인 유해, 협박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 이 기괴하고 슬픈 현실을 그 누구보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 앞에 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또 이 정치가 이토록 망가지고 있는가? 왜 그런 극단적 사항이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차갑게 날카롭게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지층이 이토록 극단적인 증오와 분노가 끌어오르게 된 걸까요? 사법적인 테러 모의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먼저 밝혀두고요. 이런 범죄 행위가 민주 진영에서 일어난 것이 정말 충격입니다. 또 이 사건의 핵심을 아주 면밀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저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저의 사고와 추론 그리고 논리로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던 진짜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김용남을 공천했을까? 정말 김용남을 공천할 수밖에 없었나? 무엇 때문에 김용남을 공천했을까? 그 이유를, 그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저의 개인적 생각과 개인적 추론으로 제 개인적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풀어드릴게요. 채널 고정하시고 진짜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암살담 모집 같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이 암살담 모집 또 암살담 가입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당권 경쟁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또 이와 맞물려서 당내의 경쟁 구도가 생겼죠. 당내의 당권 경쟁의 구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경쟁의 중심에 정청래 당대표, 김민석 총리, 송영길 후보 등이 가장 그 중심에 저는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이 세 분을 중심으로 구별된 지지층으로 갈려있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지층들의 대결 구도가 친명대 반명이라는 구도로 자리를 잡았고 그런 구도를 형성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누가 더 친명이냐? 대결 속에 당원들의 선택을 미리 점유하기 위한 행위로 변질된 것이지요. 바로 이 문제가 당권을 노리는 당내 세력은 각자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파는데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바로 당권을 노리는 세력의 홍위병 역할을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방송을 하는 미디어가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안을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제처럼 이야기하는 방송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핵심적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귀 쫑긋 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비평을 하든 비판을 하든 나를 욕을 하든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바로 당권을 노리는 세력의 홍위병, 바로 그들의 홍위병 역할을 민주당 지지층 즉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방송을 유지해온 그 미디어들이 바로 그 홍위병을 자처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을 저는 즉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당권 경쟁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라는
민주주권을 처참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당권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정당성도 무너지고 민주주의 가치도 무너지고 민주당 정체성도 이미 무너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밀려나 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는 평택을에 국민의힘당과 개혁신당 소속이었던 검찰 출신이자 과거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영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던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왜 암살단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문제와 왜 김용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왜 전략 공천을 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평택을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이었던 검사 출신이자 과거 민주당뿐만 아니라 또 대형 참사 또 민주진영을 향해 거친 독서를 퍼부었던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다는 겁니다. 당의 정체성을 보나 검찰개혁 의지로 보나 완전히 빗나간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지도부는 이념보다 그 외연 확장이 우선시되는 그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생각했겠지요. 아닙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당의 정체성으로 보나 검찰개혁의 의지로 보나 완전히 빗나간 결정을 했어요. 지도부는 이념보다 바로 이 외연 확장이 우선이라는 당의 승리가 우선이라는 이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생각했겠죠. 그것이 도리어 당원들의 가슴에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이라는 불을 지른 꼴이 되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간판만 달면 유리하게 나오죠. 민주당 간판을 달면 유리하게 나오는 그 여론조사 꽃, 그 여론조사 꽃 조사에서 김용남 28.7%, 조국 25%로 단 3.7% 차이가 났습니다. 초접전입니다. 지지층의 배신감이 폭발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심지어 진보당 김재현 후보의 지지율은 기존 4%에서 5.8%까지 회복했습니다. 민주당 가치에 실망한 진보층이 빠르게 원래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제가 예측했던 바로 조국 후보의 골드크로스 즉 역전극이 현실화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희망 고문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도부가 원칙을 버린 대가가 지지층의 붕괴와 극단적 분열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전의 조사 결과 바로 김재현 4%에서 김용남 29%까지 나왔죠. 그러나 바로 여러분 한 주일 지났습니다. 바로 요번에 나온 것은 근 5%에서 여러분들 3점 몇 %까지 줄었죠. 진보당의 지지층이 회귀했죠. 바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김용남은 지지율이 빠지죠. 조국 대표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지층이 5.8%까지 진보당은 올라갔고 조국은 25% 올라갔죠. 자, 25%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 여론조사마다 다 틀려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잘 나오는 바로 김어준 총수가 운영하는 바로 여러분 여론조사 꽃이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론조사 꽃에서마저 이런 사항 완전히 오차범위 초접전 사항이죠. 제가 예상한 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본질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정청래 지도부는 왜 김용남 후보가 정체성과 민주 진보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왜 밀어붙였을까요? 미스터리하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체성과 민주 진보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후보를 그 사실을 뻔히 알고 김용남 후보를 전략 공천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 미스터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럼 제가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길을 쫑긋 세우고 여러분들께서 듣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부합하지 않은 후보를 알면서도 정청래 지도부는 왜 공천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궁금하면 여러분 좋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정청래 당대표 주축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왜 김용남을 공천했을까? 무엇 때문에 김용남을 왜 공천했지? 오만 추측이 나오고 뭐 조국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난리죠. 김은선이가 그것을 분석을 해드린다고요. 명확하게 내가 해드릴게요. 자, 많은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요구도 많습니다. 그죠? 조국과 연대해야 한다고 쉽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 뿌리가 깊은 전통 당원들, 그 전통 당원들 중에는요, 조국 혁신당과 선거판 합당이나 연대에 강한 거부감과 반감을 가진 흐름이 매우 강하게 나옵니다.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 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에서 바로 입증이 되었죠. 조국 후보가 민주당 안으로 들어오거나 진보 진영의 맹주로 주도권을 쥐게 될 경우 기존 민주당의 권력 지도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오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저번에 합당 관련해서 당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대단히 많았다는 점, 그 굉장히 대단히 많았던 실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청래 지도부는 바로 이 민주당의 주도권을 조국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즉 민주당 내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전통파 당원들의 바로 합당을 반대하는 그 숨은 표심을 아마도 정확히 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가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딱 보면요, 여러분, 이 김용남의 공천이 미스터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도작 처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조국 후보가 평택을에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당 전통 당원들이 조국에게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되게, 못 되게 만들려면, 조국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조국 대표가 평택을에 출마를 했어요. 민주당 쪽에 있는 그 지지층들의 발을 묶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광재 전 의원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이광재 의원이 고사를 했습니다. 김용남 후보에게 민주당에서 먼저 출마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여의도 모 식당에서 만나서 출마해 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먼저 했다고 김용남 후보 본인이 먼저 말을 했거든요. 모 미디어에 출연해서 그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과거부터 조국 대표의 가족과 검찰개혁 프레임을 가장 매섭게 타격했던 인물, 그 인물이 김용남이죠. 그냥 지도부가 그냥 합당을 밀어붙이거나 그냥 막 밀어붙이거나 또 어설픈 후보를 내면 당원들이 조국 후보 쪽으로 대거 이동할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릴 수도 있죠. 정청래 지도부에. 그래서 아예 김용남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던져 놓음으로써 민주당 간판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조국의 독주를 막으려는 바로 그 전략으로 싫어도 김용남을 찍을 수밖에 없는 당원들의 마음을 이용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민주당 후보 안 찍으면 해당 행위, 그런 발언, 그리고 김용남 민주당 아들, 그리고 이재명이 선택한 사람 발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정청래 대표가 개소식에 가서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라며 무리하게 감싸고, 김용남 후보 본인도 인터뷰에서 조국과의 단일화는 없다, 정청래 대표의 뜻도 확인했다라며 선을 끊는 그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공천은 단순한 실수나 지분 나눠먹기 이런 게 아니에요. 당내 조국 반대파, 바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그 당원들의 표심, 바로 그 사람들의 1인 1표를 확실하게 묶어두려는 정치 공학의 산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김용남 공천은 당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반대 세력과 또 조국을 미워하고 조국을 비토하는 정서를 결집하기 위한 고도의 방어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차피 당원들은요 1인 1표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내의 대권 인물 주도권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전통 당원들에게 조국을 가장 잘 타격할 수 있는 인물 김용남이라는 카드를 내므로써 싫어도 우리 간판을 지키라는 웃긴 짓을 지금 벌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 민주당의 영혼을 지키는 공천이 아니고 조국을 막아내고 민주당의 당권 경쟁 주도권을 사수하기 위해 당원들의 반감까지 이용한 전략적 포석이었던 것 아닙니까? 단순히 평택을 지역구 한석을 이기기 위해서일까요? 아닐걸요. 이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의 이면에는 지방선거
직후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지도부의 고도의 당권 경쟁용 타협점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청래 대표 체제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재장악하고 주류 노선을 유지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확실한 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 무기가 바로 보수 인사까지 영입해서 선거를 이겼다는 이른바 외연 확장과 실리주의의 과시. 이기기 위해서는 당의 영혼이든 정체성이든 누구와도 손잡고 타협할 수 있다는 철저한 선거공학적 프레임으로 8월 정당대회를 선점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 김용남 공천은 평택 유권자를 위한 공천이 아니라 지도부 자신들의 당권 사수를 위해 당의 정체성을 제물로 바친 전략적 타협점이었던 셈 아닙니까? 하지만 당권을 지키기 위해 던진 그 얄팍한 타협수가 도리어 당원들의 분노를 임계점까지 끌어올리면서 당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부메랑이자 비극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테러 위협이라는 충격적인 사태가 터지자 말자 일각에서는 기다렸다는 뜻, 지금은 대표를 지켜야 할 때라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바로 김용남의 말도 안 되는 이 부적합 임무를 공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남은 공격하되 정청래 지도부는 공격하지 말라는 논리. 이 뭐죠? 잘못된 후보는 공격하되 당은 공격하지 말라는 논리. 이 뭐죠? 이 뭐고? 한번 물어봅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 테러 현장을 목격했던 김은수는 저도 인간적으로 안타까움과 분노는 누구보다 큽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시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서 정치적 가오와 책임까지 면제받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인간적 안타까움과 당대표로서 그 정치적 책임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암살단 모집이나 가입 등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이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엄단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책임과 사법 처리의 문제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설령 김용남 후보가 당선된다고 한들 그것은 민주당에게 되돌릴 수 없는 혹을 달고 가는 꼴에 불과합니다. 임기 내내 따라다닐 겁니다. 그 인물의 과거 행적이나 돌출 발언이나 또 이상한 행보가 터질 때마다 민주당이 고스란히 해명하고 안고 가야 할 치명적인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결국 눈앞의 한석과 당권을 얻기 위해 당의 뿌리이자 핵심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검찰개혁과 그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스스로 부정해버린 그 승리로 포장된 자기 부정일 뿐이다. 그 결과는. 그래서 지금 평택을에서 벌어지는 바로 조국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무너뜨린 원칙을 민주당 당원과 평택을 유권자가 바로잡는 과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주도부가 타협적인 공천을 했을 때 당원들이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조국을 선택하는 것은 당을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범민주진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거부 반응이자 집단지성의 발현입니다. 여러분, 조국 후보가 선전할수록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뭐 때문에 지지층에 외면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 뼈아픈 성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역설적으로 이것이 개혁 동력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민주당을 다시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8월 전당대회입니다.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로 갈라져 당권을 두고 사생결단의 대립이 예상이 됩니다.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라며 억지 대동단결을 외쳤고 당권 수성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제가 볼 때 진정한 리더십은 무조건 단결 강요가 아닙니다. 잘못된 노선에 대한 처절한 방송,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이번 공천 파동에 대한 철저한 복귀와 그 성찰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명확함이 정리되고서야 당대표가 누가 되든 정해지는 것이 정치의 순리입니다. 그 성찰 없이 그저 개파 대결이나 당권용 동전론에 기대서 표를 구걸하면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자 유권자의 대한정당으로 매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당원들 지도부의 오판을 교정하고 그 성찰의 토대 위에서 8월에 새로운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당대표를 세워야 합니다. 정당 정치가 잃어버린 책임 정치의 정석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테러의 트라우마를 직접 겪은 저로서는 뭐 정치가 정오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도자가 당권보다 원칙을 지키는 뚝심을 보여야 한다. 저는 아쉽습니다. 이번 주말 평택에서 실제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민주당에게 보내는 당원들의 가장 무서운 사랑의 메이자 마지막 경고장이다. 동정하는 마음이나 얄팍한 당권용 타협 뒤에 숨어서 그 원칙을 외면하는 그 정치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당 지도부는 바보라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님 욕했고 조국을 비난했고 조국 가정을 비난했고 세월을 비난하고 이태원을 모욕하고 여러분 윤석열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국민의힘당 대변인 출신으로 개혁신당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정치적 생명이 다 하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면서 투신한 그 사람을 여러분 공천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공천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슴속에 우리 손 얹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김용남이 훌륭해서 공천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 김용남이 훌륭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김용남이 진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김용남이 진짜 국회의원 감이라서 여러분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민주당의 아들로 삼아서 여러분 평택을에 공천했겠습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합당을 정청래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꺼냈잖아요. 조국 혁신당에 합당하자고 논의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딱 그거 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뭐 했어요? 1대1 등가제를 여러분 대의원제를 폐기하고 1대1로 니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들은 1인 1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됐습니까? 당원들을 1대1 등가제를 맞춰놨어. 1인 1표로 맞춰놨는데도 당내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당원 투표까지 몰아붙였거든. 당원 투표까지 몰아붙였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은주 세력들, 이재명 그룹들이 반대도 했지만 여러분 반대한다고 당대표가 밀어붙이지 못하겠습니까? 그 당원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밀어붙였겠죠. 그런데 그것을 멈추었다고. 바로 6월 지방선거 뒤로 던져놨거든요. 자, 그러고 나니 이재명 그룹들이 엄청나게 조국 대표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한 거야. 어디서? 민주당 당내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민주당 내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 전통 당원들이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파리에 앞장서 있는 이재명들을 아주 주축으로 하는 사람들인 거야. 여러분 미디어에서 조차도 김어준, 유시민을 상대로 공격이 들어와. 자, 지금 미디어가 두 패로 짜개졌어. 자, 여론도 짜개졌고 당내 의원들 간에도 짜개졌어. 자, 이 합당론까지 들고 나갔고 1표까지 만들어 놓았어. 자, 이거 이제 선거는 전국적으로 다 이길 것 같아. 같은데 야, 이거를 어떻게 하지? 선거야 이겼으니까 됐어. 자, 그런데 조국 대표가 평택을에 나갔어. 원래는 그 자리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정석이야. 왜? 조국은 동지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그리고 저기에는 우리가 또 조국이 나왔는데 우리가 내는 것도 우리 결격 사유도 있는데 저기는 안 맞다. 이렇게 안 낼 수도 있어. 또 조국이 부산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의 의리, 조국의 대선적 결단에 우리도 화답하는 차원으로 평택을에는 후보를 내지 않아도 돼. 그런데 안 낼 수는 없어. 그래서 어설픈 사람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조국을 깨야 돼. 정청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라. 왜? 저 봐봐. 신문이잖아. 저 봐봐. 결국은 조국하고 같은 편이야. 저거 정청래 안 돼. 저거는 문파, 족파. 저거는 무조건 조국 편이야. 그럴 바에는 조국 혁신당 가. 이 공격을 막 받고 있었거든. 그것을 없애야 돼. 그러면 나 조국 혁신당하고 상관없어. 나 조국 혁신당 아니야. 나 조국하고 나는 편 아니야.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야. 거기에 후보를 내야 되는 거라. 거기에 여러분 이광재 의원을 딱 내니까 이광재 의원의 정치적 의리, 정치적 신뢰, 정치적 신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거 친노 세력으로 우리는 서로 대결하는 게 맞지 않다. 그리고 조국의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고사해버렸어. 안 나가겠다. 그래 하남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누굴 꼽아야 될까? 야, 저도 좋고 이기면 더 좋은. 그러면 여러분 야, 여기서 김용남을 내자. 김용남을 내면 정체성도 안 맞는데 과거에 대한 공격도 올 건데 엄청나게 돌올 건데 너무 잃을 게 많은데 그러나 어차피 정청래 당대표를 당권 경쟁에서 지지해 줄 사람들은 어차피 정청래를 지지해 줘. 그러면 그 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차피 조국혁신당 합당은 어려울 것이라고 당분간 보고 8월 달까지는 어렵다 보는 거지. 어쨌든 당권을 잡아야겠어. 그러면 이 반대 세력들의 표를 흡수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그 반대 세력들에게 조국혁신당과 강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 가는 거야. 그 모습으로 그 전략적 계산에 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는 지금 타협점을 맞았죠. 그리고 이현주와도 손잡는 것처럼 하면서 송영길 대표까지도 안아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내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인 모습을 보이죠. 어차피 민주당의 후보 찍어달라고 그것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세력들을 업지 않고는 당내 경선에서 난리가 나게 생겼거든. 자, 여기에서 당내 경선에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세 파로 나누어져 있거든. 거기에 가장 누가 당권을 잡느냐, 이 다음 당대표를 두고 세가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미디어가 붙어서 홍위병이 돼 있는 거라. 거기에서 여러분 이쪽의 표를 더 땡겨야 돼. 그러니까 이 연주를 또 김용남을 응원하는 바로 이재명 그룹들, 송영길을 또 당대표로 세우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 분류에서 김용남을 지지하는 SNS 방에서 바로 정청래 암살단 모집한다는 게 나오고 가입이 나오고 그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극단적 대립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래도 우리 정청래 외로워, 정청래 대표님 너무 불쌍해, 우리 정청래를 믿어줘. 자, 봅시다. 김영남에 대해서는 아니야 하면서, 김영남은 잘못된 사람이야 하면서, 그래도 또 한편에는 민주당 후보니까 찍어줘야 돼도 있지. 이게 정체성이 다 무너진 거죠. 여기에 여러분 평택 시민들은 없어. 민주당 가치도 없어. 범민주 진보 진영의 정체와 가치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그 심판은 없어. 왜? 지도부니까. 여러분 정청래 당대표는 정치인입니다. 그것도 당대표예요. 여러분 당대표는 당에서 일어나는 데 있어서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당대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하겠죠. 여러분 정치적 오점을 남긴 겁니다. 동정론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동정론이 위해서 대한민국의 여러분 위법적 불법적 테러 의혹, 협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리 명확하게 엄단에 처하고, 그러나 당대표로서 정체성 훼손과 가치 훼손 그리고 부적합한 후보를 공천하는 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반드시 물어야겠죠. 여러분 도둑질을 한 도둑놈은 잡아야 돼. 도둑놈은 법적 처리를 시켜야 되고, 자 도둑질을 시킨 놈은, 사주한 놈은 죄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정청래 당대표를 비판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에요. 당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의 가치 훼손, 정체성 훼손, 그리고 이 민주진보진영의 분열과 분란의 소지를 만드신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내란 청산의 명분을 완전히 깡그리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고 땅바닥에 내팽개친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냐고요. 당대표께서 어떻게 지실 겁니까? 책임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막 그냥 맹목적인 충성, 그냥 더불어민주당이니까 하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